끈적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용석입니다. 자, 오늘은 로아큐탄, 우리가 상품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명에 대한 복용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로아큐탄을 네이버 검색만 쳐보면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되게 부작용이 많은 약이구나, 되게 몸에 안 좋을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 약을 복용 중에 임신을 했을 때 태아 기형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정말 이 약은 내 몸에 안 좋은 약,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정말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약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여드름에 대한 치료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아서 상당히 널리 알려진 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요, 여드름 치료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피지의 분비를 감소시켜주는 거죠. 피지 분비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피지 분비량이 줄면서 그 피지를 먹고 사는 여드름균 C. 아크니스라고 하는 그 균이 활동을 하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게 덜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성 여드름이 상당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약은 식전, 식중, 식후 중 식후, 직후에 약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A 유도체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A는 지용성이거든요. 특히 음식 중에서도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약을 같이 복용하면 그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직후에 약을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장님, 이 약 제가 한 3살 먹어봤는데 별 효과 없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약 먹고요, 너무 많이 입술이 건조해져가지고 약 못 먹겠어요. 약 안 먹을래요. 다른 약 주세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약은 한번 복용하고 난 뒤에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2주가 걸립니다. 자, 그래서 2주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작용 중에 입술이 건조해져요, 눈이 건조해져요, 이런 부분들이 느끼게 되는데, 이 의미는 약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 약을 복용할 때는 2주 이상을 복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처음 약을 복용하는 시점에는 상당히 많은 불편한 감들이 있지만 약을 계속해서 꾸준히 먹다 보면 이러한 불편한 감들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FDA에서는요, kg당 120mg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자, kg당 120mg라고 하면 60kg인 사람이 복용을 했을 때 7200mg이고요. 자, 약 한 알이 10mg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한다고 하면 720일,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한다고 하면 360일을 복용을 해야지만이 여드름에 대한 효능뿐만 아니라 유지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짧게 먹고 끝내는 약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약은 복용 용량에 따라서 부작용도 그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서양인들 기준에서는 그렇게 복용을 해도 서양인들이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용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양인들한테는 사실 그 양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심하지 않는 여드름이라고 하면 kg당 0.5mg 또는 간헐적 요법이라고 해서 쭉 한 일주일 정도 먹고 좀 쉬었다가, 일주일 먹고 쉬었다가, 이런 방법으로도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방해주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정확하게 복용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길게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작용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용하는 분의 약 15%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고요. 이 부작용은 용량이 높을수록 훨씬 더 많아집니다. 또 첫 한 달간 약 25%에서 중성 지방의 수치가 올라가고 좋은 지방인 HDL이 떨어지고 나쁜 지방인 LDL 수치가 올라가는 등 전체적인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초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약을 먹다 보면 이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입술이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입술에 대한 부분의 보호와 얼굴이 건조해지는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습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그런 성분들을 처음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 영상 때 제가 히알루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지에 막이 형성되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때문에 수분이 유지되는 현상들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습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보통 지성용 보습제보다는 건성용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습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하고 당긴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히알루론산과 같은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휴맥턴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션과 크림을 사용을 해주면 이러한 건조한 부분들이 상당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 개 더 있습니다. 항생제 중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가뇌종양, 슈더 튜머 세레브라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지럽고 눈에 대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명이 생기고 여러 가지 뇌압이 상승함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실 때는 평소에 내가 어떤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하고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이 가장 알려져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임신 중에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태아에서 기형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 약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환자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 치료제 중에 비타민 A 유도체도 있고요. 요즘 스티바 A라고 하는 이런 비타민 A 연고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역시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먹는 비타민 A도 반응을 보이는데 2주 정도 걸리고, 바르는 비타민 A는 초기에 피부가 따갑거나 가렵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붉어지는 등의 부작용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피부가 상당히 민감해지거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먹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피부가 적응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일반적으로는 먹는 비타민 A를 하는 경우 굳이 바르는 비타민 A를 저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비타민 A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비타민 A가 따로 나와 있고 그 용량이 비교적 높은 비타민 A제는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비타민 A도 너무 용량이 높아지면 고용량으로 인한 독성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드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고 있다면 굳이 고용량의 비타민 A 영양제는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약제고 여드름 치료에서 상당히 우수한 약제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서 약을 처방을 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드신다면
이 약에 대해서 무작정 나쁘구나 안 좋구나 하는 인식보다 본인이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복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처방 그리고 복용 방법,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신다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